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1조 9,921억 원.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오늘 매도를 한 최대 규모입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최대 선물 시장에서 매도폭이 나타났던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으로 오늘 외국인들 가장 많이 매도한 움직임들 보여줬는데요. 양시장을 통틀어서도 코스피,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이런 또 측면들의 수급 요건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경기 우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좀 짙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이야기의 우려감도 나오는 만큼 또 수급적인 측면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지 그 옥석 가리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해설가로 유명하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좀 우중충하죠. 자, 비도 오고 시장도 비가 왔습니다. 오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어느 쪽으로 보셨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선물에서 1조에서 2조, 장중에는 2조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를 계속 끌어내렸고 물론 코스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방향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혀 반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방향 하락이 나와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실 텐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는 그전에 매수했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인데 이 기조가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로 한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코스피 차트,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대 음봉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과거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죠. 2월 달에도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양봉으로 회복을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3월 중순에도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좀 염려가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일봉이나 또는 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봉도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분봉을 살펴보게 되면 30분봉에서도 무언가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분봉의 120 이평선, 그리고 60분봉의 60 이평선, 그렇죠? 분봉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지지받을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겠구나. 그전에도 60분봉에서 여기 60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60 이평선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또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서 이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분봉 상황에서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구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봉에서는 지금 60주선 테스트입니다. 60주선 약간 하회했습니다만 현재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60주선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는 60주선 약간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이따가 보여드릴 삼성전자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는 60주선을 하회한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는
오늘 62,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60주선을 훼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60주선 위에 있다는 것이죠. 코스피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중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고 60주선을 하회하는지 지켜내는지 그런 모습에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일방향 하락이 또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원달러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오늘 급등했단 말이죠. 일봉을 보게 되면 오늘 갭상승을 해서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계속 제가 원달러 환율도 계속 보자고 안내를 드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의 크로스 상황, 코스피가 상승을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영향을 줘서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이 크로스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냉철하게 잘 보자. 주봉에서는 지금 구름층 하단 지지를 받고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이 구름층 상단으로 가는 동안에 코스피도는 약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계속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으니까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조정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시장의 뭐 지수 흐름들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략 잡으실 때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제 공략주들 흐름들 어떻게 가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 사무엘 해설 리언님이 픽했던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명단 첫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코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2월 13일 편입한 이래로 수익률은 거의 80% 육박 중에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선수 역시도 60%, 거의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탑스 선수는 3월 중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PF라는 선수는 30% 수익률로 현재 최고가 대비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 안에서 어떤 선수 금메달을 땄을지 일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수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것들이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을지 기준이 오늘은 있을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어떤 기준이냐면 1차적으로 크게 상승한 다음에 또 눌림, 그다음에 다시 상승을 기록했던 그러한 선수들을 격려 차원에서 금은 동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메달 선수는 누가 될까요? 네, 금메달 선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회사는 산업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에 들어가는 촉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그런 활기가 있고 또 디스플레이 또 산업에 또 삼성이나 LG에서 또 거대 투자를 한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사의 촉매 공급이 많아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급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2차 상승이 또 크게 나타났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급등의 흔적이 있었던 부분을 보고서 격려 차원에서 이제 금메달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하락의 기조가 뚜렷하죠. 고점에서의 이제 매도 시그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윗꼬리 길게 달면 안 좋다. 연속적으로 윗꼬리를 2번 달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 기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지금 매수로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겠죠. 주봉을 봤을 때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조정은 나올 수 있겠구나. 주봉 윗꼬리는 강한 저항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금메달을 수여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할 만한 선수는 바로 인탑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탑스는 첫 번째 급등하기 전에 이제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급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죠.
인탑스는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웨어러블 로봇 핏봇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공략적으로 안 내드린 다음에 급상승을 했고 그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은메달을 이제 수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고점 징후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인탑스는 참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도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았고 오늘도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봉을 볼 때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 월봉에서도 신고점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고점이라고 볼 만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윗꼬리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세를 봤을 때도 저 멀리 있는 2013년도의 고점부터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도 추세선 상단에 걸리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완전히 고점 시그널이라고 간주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황금 ST입니다. 황금 ST, 이름에 황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황금을 개발하거나 또 황금과 관련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철강 기업이고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하는 회사고 한편 또 니켈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이렇게 가파랐던 것은 니켈과 관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니켈. 그래서 황금 ST가 이제 공략적으로 안내드린 이후에 이렇게 급상승을 했고 1차 목표 도달, 그다음에 눌림 이후에 눌림도 그렇게 길게 나타나지 않았죠. 눌림 이후에 다시 2차 상승 크게 나타났죠. 근데 오늘은 윗꼬리가 좀 길었죠. 그러니까 이 긴 윗꼬리를 감안했을 때 이제는 좀 떠나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동메달을 수여하지만 너무 오늘 윗꼬리가 길었어요. 장중에 11%나 올랐지만 윗꼬리가 길었고 그리고 고점을 기록했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되죠. 자꾸 이게 올라갈 때에 과거에 올랐던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상단에 매도 대응하는 기민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갔다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보신 것 같아요. 금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 확인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보이시죠? 0009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요. 바로 5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또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서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사물 해설위원님, 시장이 사실 이렇게 좀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부각받는 테마는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좀 보셨을까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이 나왔을 때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조정이 깊었지만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선방을 했고 그럼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차원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발굴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첫 번째 섹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앞으로 8년 동안 4천억 원의 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그 미생물을 뜻하거든요. 이 미생물, 곧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환경에 있는 그런 미생물을 분석을 해서 인체에 맞게끔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그런 것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장에서 좀 선방을 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또 뭔가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기업들, 이 마이크로바이옴 섹터에 속하는 그런 선수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종목, 바로 고바이오랩입니다. 자, 고바이오랩, 이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사업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면역질환 치료용 기능성 소재 2종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정부에서 이러한 투자를 밝히기 전에 이미 상승의 기운이 나타났죠. 상승 기운 나타나서 오늘은 바로 그것이 뉴스화되면서 갭상승하고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바이오랩 자체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상승을 끌고 왔는데 오늘은 그게 뉴스화가 됐어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갭상승을 했지만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것도 사실 좀 이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그런데 음봉을 만들어서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만 근데 유의미한 것은 뭐냐면 매물대 위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거든요. 제가 매물대 차트를 표시했는데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되었는가? 과거를 보니까 2022년도, 작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 자리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거래가 많이 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매물대를 하회하지 않으면 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 무언가 어떤 선이 딱 가로막고 있죠. 이 선이 뭐냐면 바로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자리에 와서 딱 고점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일봉만 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봉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주선은 장기 이동평균순이라 할 수 있죠. 1년이 50주니까 2년 하고도 20주, 한 4개월 정도, 2년 4개월의 평균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고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아까 보여드렸던 일봉상에서 이 매물대를 하회하지 않고 약간 그 옆에서 횡보하는 흐름만 나와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딱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반대로 매물대를 하회하게 되면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 마이크로바이옴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노멘 컴퍼니인데요. 지노멘 컴퍼니 이 회사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질병 예방 생물학적 제재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진출을 위한 생산 시설을 착공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그만큼 이제 공장을 착공하면 이제 생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겠죠. 현재는 매출이 좀 미미합니다만 공장을 착공한 이후에 마이크로바이옴 수요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고바이오랩 차트와 유사성을 갖고 있죠. 급등 이후에 눌림, 그 다음에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역시 갭상승하고 장중에 12% 오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한 겁니다. 역시 뉴스의 팟 흔적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 앞선 고바이오랩은 120주선에서 부딪혔는데 지노멘 컴퍼니는 구름층 상단에 와서 좀 부딪힌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주가가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단이 박스권 하단이 매수 영역,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매도 영역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별 종목도 주봉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 매수점이고 어느 지점이 매도 타점이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 구름층 상단에 와서 이제 매도 상황이 도래한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주봉을 봤을 때 갈 길은 좀 있다.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수한다면 이제 주봉에서 120주 라인까지는 또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차트 저렇게 공부하니까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급등하는데 더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런 게 분석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지노엠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랩 두 종목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시네요. 진엘님 그리고 진아님, 주태님, 튜브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지만 마시고 또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QR코드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 퀴즈 타임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뭐 급등할 또 종목과 멀리 뛸 종목 혹시 힌트 살짝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공략줄 안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잘 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보셨겠지만 제가 또 가져온 이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네 글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라는 힌트를 드리고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글자는 다섯 글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기도 해요. 단어만 들었을 땐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겠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급등할 만한 종목은 일단 강남 스타일. 딱 떠오르시는 네 글자 종목을 지금 바로 여기 노란 톡방에 보내주시고요. 멀리 뛸 종목, 그러니까 중장기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해피 벌스데이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편의점. 두 가지 단어를 좀 한번 매치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섯 글자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날 것 같다, 알 것 같다 하시면 편의점과 해피 벌스데이를 한번 조합해서 다섯 글자 종목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시기가 오늘 좀 어렵겠지만 맞추시는 분들은 엄청난 또 상품을 우리 5535 해설님이 또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들어오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들어와서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니까 바로 5535L 네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빅매치 테마 다음은 또 어떤 걸 보고 계실지 일단 뭐 제약바이오 테마도 얘기해 주셨지만 다른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빅매치가 되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 그룹에 속하는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자, 섹터명은 바로 암진단입니다. 자, 암진단, 이 섹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정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지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 암검진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암정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조기 암검진하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대치가 있죠. 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이 섹터, 이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은, 이 선수들은 또 미국 진출과도 관계되는 회사들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암진단 섹터에 속하는 선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이 기업은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진단 제품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특이점이 뭐냐면 미국의 진단 서비스 시장 진출 목적으로 미국의 기업인 클리아랩을 인수를 하려 합니다. 인수 추진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진단 서비스를 하는 이제 클리아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진출의 가속화가 붙게 되고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는 뭔가 거기서 교두보를 딱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리고 진단과 관련해서 또 기술력이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랩지노믹스 이 회사의 일단 기술적인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일봉을 보게 되면 뭔가 가로막힌 거 아니야?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늘 안내드리는 저항 포인트에 왔죠. 이 구름층 상단의 저항 포인트 여기 왔습니다. 그럼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일단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고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지 기술적인 차트들을 많이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항 포인트로 잡는 것은 이동평균선 60, 120, 240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저항 매도 포인트를 잡죠.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목균형표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 자리, 이런 자리 일봉, 주봉, 월봉을 살펴서
잡습니다. 그다음에 매물대, 아까 매물대 보셨죠? 매물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거기가 저항 포인트고 때로는 매물대가 지지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매물대에 도달하면 또 저항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자릿수가 바뀔 때 100원대에서 1000원대, 그다음에 1000원대에서 만원대, 또 1만 원에서 2만 원, 또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자릿수가 바뀔 때 자릿수 저항이라는 거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5번째 피보나치 기법이 있어요. 피보나치 기법.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황에서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 나오는 포인트에서 어디서 걸리는지 23.2% 또는 38.2%,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63.2% 이렇게 딱딱딱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에서 잡는 게 또 피보나치 기법으로 보는 저항 매도 포인트. 그다음에 6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갔던 고점, 그리고 2번째 다시 도달하는 쌍봉을 이룰 때의 쌍봉 고점에서의 저항 매도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2개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눌렀을 때에 2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삼봉 저항, 이렇게 3번째의 저항 부딪히는 이렇게 삼봉 저항까지 총 7개의 저항 자리, 이런 저항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랩지노믹스의 일봉 상황에서의 저항은 바로 구름층 상단에 온 거죠. 동시에 구름층 상단과 더불어서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241선.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2개의 저항 라인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저항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로막는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눌림 이후에 다시 갈 때는 어떤 의미냐면 돌파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랩지노믹스를 소개하는 것은 급등을 하고 이제 혹시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눌림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보이는 60주선과 120주선의 저항이 있고 또 위로 보이는 또 구름층 상단 이렇게 1차, 2차, 3차에 저항 라인이 탁탁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일봉 상황에서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눌림목 공략을 하면 주봉에서의 또 좋은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선수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암진당 섹터에서 소개해드리는 2번째 선수는 바로 바이오 인프라입니다. 이 바이오 인프라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상승력이. 자, 바이오 인프라는 어떤 기업이냐면 연구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비임상 독성 및 효능 시험을 하는 비임상, 그리고 또는 임상 시험을 위탁받아 연구 수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소에 위탁받아서 연구 수행을 하는 CRO 이 시장 규모가 말이죠. 연평균 10.4%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계속 10%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인프라 이 회사도 이 CRO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죠. 상장 후에 54,000원대까지 갔다가 확 밀렸죠. 상장 후에 영망치 형태의 이렇게 윗꼬리 단 장대 음봉이니까 쭉 눌린 거죠. 반등 나오고 또 누르고 저점을 완전히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바로 어제 큰 변화가 주어졌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폭발적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장중에 이제 18% 상승을 하고 오늘 또 6%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으나, 그러나 바이오 인프라는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면 U자형 패턴이죠. 이렇게 눌렸다가 쭉 U자 형태로 쭉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바이오 인프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CRO 시장에서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밀렸을 때에 매수를 하게 되면 또 바이오 인프라도 좋은 상승의 기대감을 또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암진단 테마에 대해서 좀 파고 들었는데요. 랩지노믹스 더불어서 또 바이오 인프라 또 신규 종목도 보고 계신 만큼 비교해서 차트 분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잠시 뒤면은 또 급등 종목, 멀리 뛸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힌트 드렸습니다. 많이 맞춰보세요. 잠시만요.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 지금 힌트 드렸는데요. 강남스타일 그리고 네 글자 멀리 뛸 종목은 해피버스데이 플러스 편의점이었습니다. 총 5글자인데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이요. 줄임이라서 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강남스타일이라는 키워드는 아예 생각이 안 난다. 또 이런 분도 계신데 조금 더 뭐 힌트 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자, 일단 강남스타일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누군가요? 싸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글자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시작되는 네 글자 종목이 또 있겠네요. 제가 가져온 종목이 몇 개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또 바이오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톡방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 만약에 좀 정답을 맞추시면 뭐 메리트 같은 게 없을지 두 번째 중장기적인 거 해피버스데이랑 사실 편의점이요. 뭔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상상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일단 대표적인 편의점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광고에서 나오는 그러면 어느 편의점인지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5글자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 중에 5글자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종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료기기까지 쭉 나왔는데 알겠다. 이제 감 잡았다 하신다면 바로 정답을 노란 톡방에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핸드폰 렌즈를 QR코드에다가 스캔해 주신 뒤에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도 열어놓을게요.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급등 종목부터 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강남스타일 네 글자 싸이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좀 뭐가 있을까? 사이토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사이토젠이 많네요. 우리 해설위원님 지금 정답이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이토젠? 네, 그 정답 맞추신 분들은 네. 노란 톡방에서 개별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정답 맞췄다 이렇게 손 올리고 저한테 종목 진단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추신 분들. 네, 그러면 높이 뛸 종목 안내를 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사이토젠입니다. 이 사이토젠, 이 회사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바이오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계속 반도체, 2차 전지 또 그 안에서의 여러 섹터들 반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바이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매기가 좀 쏠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사이토젠 이 회사는 순환 종양 세포 CTC 기반의 액체 생검 전문 업체입니다. 이 액체 생검은 이제 암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암 진단 시 조직 생검 대비 안전성, 편의성, 검출력 등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제가 최초의 단어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최초, 유일, 제일, 그다음에 점유율이 높다. 이런 타이틀이 붙는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이토젠이 세계 최초 상용화 수준의 CTC 배양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긍정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이토젠 기술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이토젠이 보게 되면 최근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점에서의 징후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점 시그널이 나오긴 나왔어요. 윗골이 길게 단 음봉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또 말이죠.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또 길게 달았어요. 근데 아랫꼬리 길게 단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61선과 21선 두 개가 겹친 자리예요. 그렇죠? 잘 보시면 61선과 21선 여기 이 자리에 딱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자리가 더블 지지가 되죠.
위쪽을 바라봤을 때도 저항 라인이 두 개가 있으면 더블 저항. 그럼 거기는 매도 포인트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지지받을 때 61선과 21선 두 개가 딱 겹쳐 있는데 거기를 콕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끌어올렸죠. 이거는 또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틀 동안에 지옥과 천당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죠? 어떻게 위쪽이 원래 천당인데 그러나 거기서 싹 쏟아졌으니까 위쪽은 지옥의 느낌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밑에서는 또 좋은 기분, 살 수 있는 기운을 줬으니까 이 천당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래쪽에서 쫙 올리는 이런 흐름.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가 여기가 됐겠지만 그렇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또 이제 종가 기준으로서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만약에 조금 하락해서 16,500원, 16,500원 선까지 빠져주면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텐데 제가 16,500원 기준으로 해서 전후한 가격, 16,500원에서부터 전후한 가격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21, 61선 두 개가 겹쳐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로 보고 이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보고 그다음 위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241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항 포인트를 잡는 기준 안내 드렸죠. 이평선 기준으로 60, 120, 240 이런 중장기 이평선이 저항 포인트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구름층 상단이 또 저항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되겠죠. 밑에 있는 2060선에서의 지지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 여기는 매수 지점 그다음에 다시금 올랐을 때는 또 여기가 또 매도 지점 그래서 1차 매도 포인트는 이제 18,000원 부근이 되겠죠. 1차 매도 포인트. 그다음 여기 왔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쪽으로 두 번 정복을 했잖아요. 두 번 왔다가 또 세 번째 온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오면 이제는 돌파를 또 허용하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다 보니까 매물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 저항이 되고 또 1차는 18,000원 부근이 매도 포인트로 작용하겠지만 그 다음에 보는 매도 포인트는 어디냐면 왼쪽 편에 보이는 구름층,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거죠. 여기 이 자리가 또 중요한 2차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차는 최근에 갔던 박스권의 고점 라인 18,000원 부근이 1차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차 목표는 구름층 상단,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이 구름층 상단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도 매물대가 되는 자리예요. 일목산인이 개발한 그런 일목균형표인데 과거에 거래했던 흔적들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매물대죠. 그래서 2차 목표는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급등 종목 사이토젠이었고요. 매수 타점은 16,500원 전후로 해서 보시면 되고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2차 2만 원, 손절가 라인 15,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중장기 멀리 뛸 종목 뭔가 편의점 플러스 해피 벌스데이 그리고 5글자인데 해설위원님 궁금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GS 리테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참 재미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 재밌다 이런 느낌이 재밌다. 드는 게 편의점 그런가요? 대표적인 편의점이 네. 뭐가 있습니까? CU, GS, GS. 그리고 세븐일레븐. 그렇죠. 세븐일레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생일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GS가 어울릴까요? 해피 버스데이. CU가 어울릴까요? 앵커님?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네, 투유가 어울리지 않아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해피 버스데이. 뭐가 어울려요? GS가 어울려요? 정답을 말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해피 버스데이 CU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CU로 시작되는 네. 5글자의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CU를 한번 CU, 이렇게 HTS에서 CU를 한번 쳐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CU를 네. 딱 치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 그 종목인가요? 네, 그 종목이죠. 아, 예. 그래서 그 종목의 정답은 CU 메디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4글자는 CU 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5글자는 또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5글자로 했으니까 결국 정답은 CU 메디칼이 되겠지요. 자, CU 메디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응급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관리 및 그룹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이 되겠죠. 또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관리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그런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심장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하죠. AED라고 하는 이 심장 자동 제세동기 국내외 판매 증가가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심장 자동 제세동기 이게요. 편의점 여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죠.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럼 앞으로 이 AED가 전국에 많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이제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벌어지면서 경각심이 불어일으키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AED가 전국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널리 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AED를 생산하는 CU 메디칼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정부에서도 응급 의료기기의 그런 필요성 또 수요를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CU 메디칼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굉장히 좋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08억 나왔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56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이 20% 나와요. 영업이익이 20%.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률이 20% 나오는 것은 참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60억이라는 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수급 상황에서도 괜찮고요. 외국인 사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이 의료기기 판매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고점은 또 어때요?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런 패턴이에요.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파고, 파져, 파고, 파져, 파고, 파져. 그렇죠? 그러면 이 흐름을 따라서 4848만 해도 좋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면은 그냥 제가 안내드리는 목표 설정에서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또 저점도 계속 낮아지니까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에서 완전 바닥인 게 확인이 되고 이전에 2월 달에 1,400원대까지 갔단 말이죠. 여기서 빠질 때 이렇게 여기서 빠질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가 반대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구간 안에서 움직였어요. 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참 재미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또 고점도 계속 높아지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파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또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W 패턴으로 이렇게 W 패턴으로 쫙쫙쫙쫙 너무나 재미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도를 타셔도 되고 자 매수의 범위는 오늘 이제 종가가 1,160원인데 1,150원 전후한 가격, 1,150원 전후한 가격에서 매수 이렇게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 자리가요. 121선이 만나는 자리예요. 상승하다가 이제 241선을 돌파하고 밀렸죠. 그 다음에 21선 지지받죠. 세밀하게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좀 크게 봅시다. 크게 보면 241선을 돌파하려다가 밀렸고 그 다음에 21선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 바로 121선과 부딪히겠죠. 바로 그 자리가 1,250원 부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는 1250을 잡고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파도를 타야겠죠. 대표적으로 파도를 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120선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네. 만나고 또 눌리겠죠. 이렇게 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캔들이 향해 가는 구름층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61선과 만나니까 저항이 될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높여서 이쪽 구름층 상단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21선 라인 1250, 1250원. 그다음 2차 목표가는 1330원. 물론 1350원이 좀 보이기도 하죠. 1350원이 이렇게 보이니까 1350원까지 가지 않을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냉정하게 대응합시다. 이렇게 선행스팬 2자리 1330원짜리를 2차 목표가로 알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108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메디칼 4848 전략으로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매수가 1,150원 전후, 목표가 12,050원, 그리고 2차로는 13,030원, 손절가는 1,08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우메디칼 있잖아요, 해설위원님. 힌트가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다음에 좀 쉽게 좀 힌트를 가져오실 수는 없을까요? 쉬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힌트를 내서 또 맞추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셔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정답을 맞춰서 상품 받고 싶었는데 네. 일단 노란 뚝박 들어오면 뭐가 좋은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저항을 잡는 7자리 안내를 드렸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 좀 가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 아무 데서나 사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주식을 보는 안목이 열려요. 어떻게 사고 또 어디서 매도하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 타점, 저항이 되는 7자리, 그다음 매수 타점, 바로 밑에서 지지가 되는 7자리.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 종목을 사는 기법도 7가지예요. 재재수, 기기, 스스 이렇게 7가지인데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 기술적인 자리, 그다음 끼가 있는 종목, 스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 그다음에 스케줄, 일정이 있는 종목 이렇게 7개의 기준이 있는 종목 발굴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발굴하기 좋은데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지지의 7자리, 그다음에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저항의 7자리, 그리고 종목 발굴의 기준이 되는 재재수, 기기, 스스 7가지의 종목 발굴의 기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떤 종목이 좋고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다 바로 들어오시고요. 0009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도 5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올림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요즘 시장 진짜 파도 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서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내일 전략도 이겨내시고 좋은 종목으로 성공 투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